이 금리형 ETF를 활용하기 좋은 것이 목돈 파킹도 있고 투자하고 남은 예수금들 바로바로 금리형 ETF에 파킹하셔서 영끌해서 굴리는데도 좋아 보이고요. 연금 계좌, 특히 또 IRP, 이 안정현 자산 30%로 금리형 ETF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보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 있긴 있더라고요. 이 부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네. 약간 긴장되시나요? 긴장되죠. 항상 긴장돼요. 네네. 자, 구독자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또 미래에셋에 왔습니다. 저희 채널의 가치를 알아봐 주신 거죠. 한번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상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미래에셋에서도 지켜봤다니까 기분이 좀 새롭네요. 네. 오늘 그런데 꼭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를 해주고 싶은 ETF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이름은 타이거 CD 1년 금리 액티브 ETF고요. 원래 명칭은 타이거 1년 양도성 예금 증서 액티브라는 굉장히 긴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금리형 ETF라고 해서 관련한 영상이 제 채널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현재 대한민국 ETF 시장에서 상위권 싹쓸이를 했죠. 이게 계속 ETF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네. 약간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뀌고 있는 와중에도 브랜드만 다르다 보니 다 금리형 다 금리형 ETF가 ETF. 그러니까요.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다. 그럼 일단 전문가님이시지 않습니까? 한번 확실하게 쉽게 설명을 한번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금리형 ETF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딱 심플하게 가면은 이 ETF인데 금리형 ETF니까 금리라는 걸 추정하는 ETF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금리라는 걸 어떻게 추정하나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금리라는 게 보통 표기할 때 연 단위로 표기를 합니다. 연에 얼마? 그렇죠. 연에 뭐 3%. 오늘 말씀드릴 요 CD 1년 금리 액티브 ETF를 예시로 들어보면 요 CD 1년 금리라는 걸 추정을 하는데 올해 4월 22일 정도를 기준으로 한 3.56% 정도의 금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요 3.56%를 1년이 365일이니까 365분의 1로 나눠서 약 0.01% 정도, 조금 안 되겠죠. 0.01%. 요 금리 수준이 매일매일의 ETF의 기준 가격에 반영이 되는 ETF가 바로 금리형 ETF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만큼 가격이 조금씩 오른다. 그렇죠. 그게 바로 금리형 ETF다. 아주 심플하면서도 뭔가 전문가 느낌 나시게 역시 다르다. 역시 감사합니다. 다릅니다. 그럼 혹시 이 CD 금리도 이 말씀만 들어서는 CD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CD 금리에 대해서도 짧게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요게 이제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거를 보통 이제 요게 영어 약자로 CD라고 표현을 하다 보면 보통 많이들 표현을 하다 보니까 뭐 네. CD 금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네. 양도성 예금 증서는 뭐냐? 네. 은행에서 예금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요 예금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은행이 운용하고 대출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요거를 현금화해서 증서화 해가지고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거래가 되는 예금 증서의 이제 금리가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또 이제 다들 어지럽고 저도 벌써 설명하면서 저도 어지럽다 보니까 보통은 그냥 이런 것도 그냥 한 가지의 시장에서 이런 기준점으로 삼는 기준금리 중에 하나구나. 뭐 저희가 보통 기준으로 삼는 금리들은 대부분 이제 예금 금리라든지 보통 실생활에서 느끼는 이제 기초적인 금리라고 하면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은행을 비롯한 요 금융기관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생각하는 기준금리다. 그러면 이 CD 금리를 365일로 나눠준다. 그렇다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을 게 CD 금리가 정확하게 얼마냐, 그리고 매번 바뀐다고 했으니까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내가 얼마 받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요것도 딱 두 가지 방법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투자하는 타이거 ETF의 CD 금리 ETF의 금리를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은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최근에 요 홈페이지 조금 구비를 해놔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 매일매일 금리 확인하실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거 홈페이지에 요 상품마다 요 상품이 추정하는 기초금리마다 추정하실 수 있게 보실 수가 있고 내가 이왕이면 또 과거 뭐 어쨌자 뭐 한 달 전 거 뭐 이런 것도 다 보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요 초록창 검색하셔도 되고 거기 말고 나는 90일 금리도 있고 180일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놓고 비교를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요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공식 오피셜 사이트. 오피셜 사이트.
공식 오피셜 좋아합니다. 공식 오피셜 사이트 아, 어딘가요? 그쵸. 네. 이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네. 채권정보센터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네. 네. 여기 들어가셔서 CD 시가평가 수익률이라는 항목에서 네. 요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CD 네. 91일, CD 1년 금리 이런 거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네. 그런데 편의성을 위해서 타이거에서도 만들어놨다. 예. 이왕이면 깨알 저, 어필. 네, 네, 홈페이지 꼭.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금리형 ETF의 장점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하죠. 제 채널이 심플하고 명확하게 이런 게 좀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점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심플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이제 두 갈식으로 딱 받고 가면 첫 번째는 당연히 요 금리를 추정한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약사항이 없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첫 번째 이 금리를 추정한다가 대체 왜 장점이냐 그러니까요. 하실 수 있는데 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네. 저희가 보통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뭔가 불확실하고 그렇죠. 이게 뭐 얼마나 수익이 날지 조금 애매하고 네. 항상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불편한 부분들도 또 있는데 네. 다행히 이 ETF는 금리를 일간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추정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재미없으실 수 있지만 오늘 내가 얼마 정도 수익이 나겠구나가 매일매일 이렇게 계산이 된다. 확정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어쨌든 금리를 추정하니까 금리가 마이너스 가지 않는 이상은 ETF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라는 점. 그게 네. 약간 핵심일 것 같은데요.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이 안정성. 제 댓글에도 굉장히 많이 달리거든요. 이게 안전하냐? 이거 뭐 마이너스 가면은 말짱 더무룩 아니냐?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아까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말씀하신 CD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지 않는 이상 이 ETF의 가격도 내려가는 일은 없다. 이 말씀 맞을까요? 가끔 네. 그런 경우는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전날에 뭔가 가격 반영이 잘못돼서 원래는 10원이 올라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네. 30원이 올랐어요. 네. 잘못 올랐어요. 잘못 네. 올랐으면 네. 그 다음 날은 일단은 살짝 떨어져서 시작을 네. 하겠죠. 마이너스가 네. 나서 네.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하루치의 뭔가 이제 오류나 뭐 기타 거래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들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금리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 금리가 똑바로만 금리 기초 가격에 반영이 되고 요 시장 가격도 똑같이 반영이 돼서 똑같이 따라가면은 마이너스가 나는 케이스는 방금 말씀 주신 금리가 마이너스 나는 케이스 외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아무튼 원리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시중 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고 시중 그쵸. 금리가 마이너스 된다는 것은 금리형 ETF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은행들에 갔는데 통장을 만들었더니 금리가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대한민국 금융이 이상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원리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게 어렵다. 네. 뭐 옆 동네 일본 같은 케이스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네. 거기는 이제 제로 금리 가다 못해서 네. 이제 그러니까 제로 금리가 가지 않는 네. 이상 원리적으로 마이너스는 가지 않는다. 어렵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 가야죠. 두 번째 가야죠. 네. 제약사항이 없다. 네, 제약사항이 없다. 이거는 네. 그런 부분들 항상 이렇게 뭔가 괜찮아 보이고 상품이 좋아 보이고 뭔가 투자할 때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는 이런 ETF들 뭐 여타 금융 상품들 항상 보면 최대 100만 원까지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면 투자는 마음껏 하셔도 되는데 우리 거 한번 매수 시작하신 다음에 6개월, 1년, 2년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지 약속한 이자 드리고요. 만기 이렇게 걸어서 만기까지 네. 무조건 갖고 계셔야 되고 네. 만기까지 안 갖고 계시면 그거의 뭐 네. 절반만 드려요. 뭐 약간 이런 아, 조금 제약사항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맞아. 다행히 ETF, 금리형 ETF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약사항들이 없더라. 일간 단위로 금리가 반영이 되니까 하루를 투자하셔도 요 하루치만큼은 받아가실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자유롭다. 자유도가 높다. 그럼요. 저도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이렇게 막상 좋아 보여서 투자하려고 갔더니 얼마까지만 투자가 된다. 뭐 이렇게 만기가 너무 길거나 하면은 좋아 보였다가도 또 낚였네. 약간 이런 기분이 드는데 확실히 이거는 그냥 일반 ETF에 속하다 보니까 자유도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두 가지 지금 장점 말씀해 주신 게 요약해 보면은 안정성과 자유도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더 이게 더 깔끔한데요? 좋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금리형 ETF 일단 좋은 건 알겠습니다. 굉장히 인기도 많고 좋은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그 많은 ETF 중에서 왜 굳이 타이거 ETF인가? 이게 바로 사실 오늘 꼭 말씀해주고 싶은 입이 가장 근질근질하신 너무 포인트이실 좋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먼저 딱 한 줄로 명확하게 총보수가 매우 낮다.
총보수가 그러니까 수수료가 낮다. 그렇죠, 비용이 그렇죠. 저렴하다. 비용이 저렴하다. 아, 좋습니다. ETF 관련해서도 제가 최근에 운용보수, 뭐 수수료 해가지고 ETF 비용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번 다 해드렸거든요. 거기서 워런 버핏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자산운용사에서 가져가는 비용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저렴하다. 보수가 낮은 부분들이 꼭 중요하지 않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 네. 뭔 소리야 이러실 네네네. 수 있는데 보수 좀 더 내더라도 네,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더 아, 높다. 그렇죠, 그렇죠, 맞죠. 아니면 이 ETF가 네네.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좋다. 네. 라고 하면은 보수 뭐 1%, 0.5% 더 내더라도 네. 더 잘하는 거 해야죠. 네. 돈 많이 벌어다 네, 주면은 네. 돈 많이 비용 더 줄 벌어주면. 수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금리형 ETF 같은 경우에 네. 장점은 뭔가 내가 꾸준히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있다. 네.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요 이상은 어렵다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것만 네, 정해진 거 딱딱 딱딱 주니까. 주니까. 네. 그럼 요 이상은 어려우면 제가 이제 월급이 뭐 이제 일정하잖아요. 보통의 월급이 물론 이제 월급이 일정하지 않을 때도 있긴 하지만 이 일정한 월급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늘리려면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투자를 잘한다도 있겠지만 소비를 줄인다도 이제 또 그렇죠.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비용을 제어한다. 제어. 네. 그게 중요하죠. 네. 네. 그러면 ETF에서도 비슷한 개념을 생각해 보면 비용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요런 보수들이 비용 중에 하나니까 요 보수 비용을 줄여야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효용이 높아지니까 이런 ETF 투자하실 때는 보수를 조금 더 보셔야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상 금리형 ETF는 타이거에서 훌륭하게 운용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막 수익을 팍팍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것만 딱딱 주는 거니까 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보니까 결국 비용을 낮춰야지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 금리형 ETF는 비용밖에 볼 게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 비용을 최근에 굉장히 파격적으로 인하했다. 그 말씀이시죠? 그게 그렇죠. 몇 퍼센트인가요? 0.0098%. 0.0098%. 이 정도면은 작정하고 굉장히 낮추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은 디테일에 김잔잔이 아니죠. 자산 운용사들이 운용 보수를 말할 때 이 표면적인 운용 보수만 말하고 숨겨진 운용 보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가 있다. 라고 제가 디테일 있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거까지 저는 꼼꼼하게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는 어떤가요? 요거 말씀드려야 요것도 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 기준으로 요 타이거 1년 CD 1년 금리 액티브 ETF 같은 네. 경우에 기타 비용 0.01%, 매매 중개 수수료 0.0009%입니다. 5월 말에는 또 조금 바뀔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거는 공식 사이트에 다 공개가 돼 있어서 네. 한 번씩 조회해 보셔서 업데이트 그 하시면 좋겠습니다. 펀드 보수 공식 그 사이트 맞습니다,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예. 네. 제가 이거 채널에서도 한번 언급하셨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다면은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까지 따져도 아주 저렴해 보입니다. 확실히 제가 미래에셋, 타이거, 호랑이, 남자 ETF라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역시 디테일이 있어요. 혹시 솔직히 궁금합니다. 팀장님도 실제로 타이거 ETF 애용하시나요? 거의 막 다 타이거만 돼 있나요? 절대 다른 뭐 안 쓴다 뭐. 다른 ETF 그런가요? 네. 쓰긴 쓰죠. 네. 이제 해외에 상장된 ETF, 국내에 조금 네. 투자하기 어려운 ETF들이 또 있다 보니까 네. 섹터들이나 분야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럴 때 해외 건 쓰고 기본적으로 저희 ETF를 굳이 안 쓸 이유가 제 개인적으로 없기 때문에 왜냐면 뭔가 잘못돼 있다.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따지기가 쉽습니다. 바로 네, 피드백. 운영력에 피드백을 또 줄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저는 이 금리형 ETF를 활용하기 좋은 것이 목돈 파킹도 있고 투자하고 남은 예수금들 바로바로 금리형 ETF에 파킹하셔서 그거를 영끌해서 굴리는데도 좋아 보이고요. 특히 제가 많이 다뤄드렸던 연금 계좌, 특히 또 IRP, 이 IRP가 30% 안정형 자산으로 굴려야 되는 게 법적으로 정해졌잖아요. 이게 저는 좀 답답한 포인트 중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 안정형 자산 30%로 금리형 ETF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안정형 자산에 포함이 안 되는 금리형 ETF도 어처구니 없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떨리는데 이 타이거 진짜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거 IRP 안정형 자산 30%에 해당이 되나요? 됩니다. 아, 이게 이제 퇴직연금 계좌라는 게 네. 참 뭔가 불편하면서도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그렇죠. 30% 네. 제한 그렇죠. 부분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를 뭘로 투자를 해야 되냐. 70%는 고르기가 상대적으로 뭔가 쉬운데 그렇죠, 그렇죠. 30%는 한 선택지가 몇 개가 조금 뭐 적었는데 네. 그 선택지에 금리형 ETF도 들어왔다 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30% 귀찮다고 네. 그냥 현금으로 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우, 안 좋죠, 안 좋죠. 네. 요거는 조금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요 이유는 제가 네. 조금 이따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또 빌드업 네. 해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IRP 안정형 자산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너무 과도할 정도로 좋아 보이는데 보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 있긴 있더라고요. 이 아쉬운 부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네. 약간 긴장되시나요? 긴장되죠. 항상 긴장됩니다. 아, 네네. 한 주당 가격이 10만 원 이내 것도 있던데 이 타이거 ETF는 100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100 몇만 원 정도 네네. 되더라고요. 다른 금리형 ETF도 100만 원 넘는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저렴한 것도 있던데 왜 이 타이거 ETF는 100만 원으로 비싸게 상장하셨는지. 이게 뭐 10,000원도 가능하고 10만 원도 가능한데 10,000원짜리로 상장했을 때랑 10만 원짜리 상장했을 때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ETF의 한 호가당 최소 단위가 5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0,000원의 5원이랑 10만 원의 5원 그리고 100만 원의 5원 요 세 가지의 수치가 반영할 수 있는 요 최소 수익률 퍼센티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디테일이 다르겠네요, 그쵸. 확실히. 근데 이제 요 ETF는 금리형 ETF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하루치 반영할 수 있는 금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0.01% 그 네. 아래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10만 원을 투자했을 때 5원이면은 요게 반영할 수 있는 요 최소한의 폭이 또 어쨌든 100만 원 대비해서는 훨씬 더 좀 더 큼직큼직하게밖에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네. 요 디테일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좋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이야, 판단해서 역시 100만 원으로 설정이 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디테일 정확히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렴하게 하겠다고 무리해서 싸게 했다가 제대로 된 수익률 반영이 안 되면은 차라리 그것보다는 좀 높게 하더라도 정확하게 1원이라도 놓치지 않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오,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또 갑자기 또. 이게 저도 약간 궁금하기도 했고 구독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들을 실제로 주셨어요. 이 CMA 통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CMA 통장이 매일 이자도 주고 입출금도 자유롭고 금리형 ETF랑 약간 성격이 비슷하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고 많이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뭔가 이제 경쟁 상품 꼭 둘 중에 하나가 우위에 있고 열위에 있고 이런 느낌보다는 보완제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일단 CMA 금리나 이 금리형 ETF가 추정하는 기초 금리나 크게 차이가 없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때 때마다 어떤 게 조금 더 높고 어떤 게 조금 더 낮고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데 결국에 저희가 뭐 요거 하루 이틀 투자를 하루 이틀하고 끝낼 거면은 요 하루하루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꼭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롱텀으로 가게 되면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다.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보통 이 증권사나 어디 가서 계좌 뚫으시고 하면은 증권사 계좌니까 얘 CMA 이자 받는 거 내가 받아봤으니까 얘도 그대로 이자 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CMA 금리보다 낮은 이자를 주는 계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앞서 잠깐 예시로 나왔던 퇴직연금 계좌.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예시 중에 하나인데 CMA 금리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예탁금 이용료라는 걸 주는데 이 예탁금 이용료 나중에 이제 검색해 보시면 이율이 CMA 금리 대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맞아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거의 그냥 은행의 일반 입출금 통장하고 거의 비슷하지 맞아요. 않나요? 그 수준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 내비두시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요건데 네. 나는 이거 30% 그대로 두면 CMA 금리 이자 그대로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두셨는데 CMA 금리는커녕 절반도 안 되는 이제 이자가 들어오는 거를 이제 겪고 나시면 제가 알기로도 이 증권사 계좌들 일반 계좌들이 처음부터 CMA 계좌로 증권사 예탁 계좌를 만들어주는 증권사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는 CMA 통장도 아니고 그냥 일반 예탁 계좌라서 현금 넣어놓으면은 사실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고 이자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안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퇴직연금 통장이나 IRP 통장이다. 퇴직연금이나 IRP에 이 금리형 ETF를 사용해야겠다. 왜냐면은 퇴직연금이나 IRP는 CMA를 활용할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애초에.
금리형 ETF 중에서 가장 좋은 ETF가 무엇일까 한번 영상으로 다루긴 했었는데 이게 지금 수수료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 영상 AS 영상을 만들어야 될까? 이것까지 넣어서 다시 찍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또 이런 좋은 ETF 소개해 주시기 위해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또 인상도 좋으시고 말씀도 재밌게 잘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뭐 이런 기회는 있을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고 이제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반성하고 의견도 많이 달아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네. 저희도 더 배우고 더 좋은 ETF를 통해서 또 인사드리는 그런 자리로 발전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리지널 컨텐츠 외에도 이런 전문가님을 모시고 좋은 ETF 상품 소개해드리는 이런 협업 영상들도 종종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지금 함께 해주시고 전 또 다음 영상에서 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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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좀 괜찮았나요?